대성마이맥 불꽃남자인 K의 2026년 고1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통합과학, 화학,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쌤이 잘하는 거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자료 만들고, 열심히 너희들하고 소통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통합과학을 듣건 화학을 듣건 쌤이 살아온 날들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들이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현장의 이 열기처럼 같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달려봅시다. 자, 쌤이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쌤은 그렇게 생각해. 공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바른 공부여야 돼요. 네. 그 바른 공부는 쌤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 일단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정리야. 아니, 과학이야 얘들아. 이건 다른 과목이 아니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암호문 외우는 겁니다. 무슨 모르스보 외우는 거야? 또,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돼야죠. 정리입니다. 지금 이 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스토리텔링은 어떻고 그 워딩은 왜 그런 워딩을 꼭 써야만 하는가? 정리. 그 다음은 쌤이 이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랬던 거에 기반을 두는 건데 너희 공부를 했어. 이해를 했어. 그 다음에는 뭘 하니? 쌤 생각에는 정리가 돼야 돼요. 쌤 위에가 정리라며요. 맞아. 이 정리는 이해. 그 다음에 쌤이 말하는 정리라는 거는 이미지화. 내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 선생님 말이 핵심 내용은 이건데 이 핵심 내용에 대해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런 설명이 있었어. 근데 이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야. 이게 머리에 너희들이 영화 볼 때 특히 이제 뭐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맨 처음에 만화 화면도 쫙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돼야 돼요. 이미지화. 예를 들어 통합과학에서 주기율과 화학결합이다. 너희의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주기율표의 모양에 대해 각 영역의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들을 꿰고 있는가? 너희가 주적원소의 20번까지는 확실하게 외우고 있는데 주기와 족에 따라 바로바로 나오는가? 왜 여기가 같은 단원에 연결되어 있는 건가? 왜? 주기율표 모양을 주고 A와 B는 결합해서 무슨 화합물을 만든다? 그지? A와 D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쌤이 지금 전기전도성이란 워딩을 썼으면 저 사람은 왜 저걸 쓰는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성질의 가장 큰 차이는 전기전도성이야.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게 이미지화야. 그게 아니면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생각하면 뭐 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엔 뭐야? 쌤이 약간 거친 워딩이지만 맨날 쓰는 말이 있어. 썩은 공부. 야, 개념을 했는데 문제 풀 땐 공부를 또 따로 해.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그 공부를 할 때 이 개념이 어떤 문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쌤이 얘기한 대로 주기율표 모양을 보고 거기에 어떤 원소인데 얘는 몇 주기 몇 쪽이라 옥텟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네가 연결돼서 결합을 하는데 그러면 화학식이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예를 들어 결합 모형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를 개념에서 정리가 돼야 문제를 보면 배운 개념을 바로 써가지고 너희가 풀지. 그게 적용이야. 공부는 그게 다 아닐까? 이해하고 글을 갖다가 유형을 정리하며 요약해서
이미지화해서 그 다음에 문제에 어떻게 써먹는지 글을 갖다가 연결한다. 그 연결고리야.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 글을 갖다가 개념부터 유형 정리부터 문풀까지 너희가 같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쌤은 강의를 갖다가 강좌들을 만들었고 최대한 너희들이 편안하게 이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지막에는 1등급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커리를 짰습니다. 일단 통합과학부터 생각을 해볼게. 고1은 통합과학이지. 내신도 통합과학. 너희가 고3이 됐을 때 수능도 통합과학. 이렇게 돼 있어. 요 1단원은 과거에 없던 단원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얘도 내신에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지. 과학의 기본량은 어떤 게 있고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얘네들의 기본 단위는 뭐고 기본량을 가지고 유도된 유도량들에 대해 단위들은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은 뭐고 어림은 뭐며 신호는 뭐고 정보는 뭐고 거기에 대해 센서들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고 측정을 할 때 측정 표준은 뭐며 이런 것들이 1단원에 나옵니다. 사실은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현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단원은 내신할 때 일단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도 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기존의 교과와. 다만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게 과거 신소재 단원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건 빠지고 전기적 성질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물화생지가 1대1대1대1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합과학2는 과거 개정 전과 비추어 볼 때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마지막 아우트로 단원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방학 때 현장에서는 잘 안 하는, 내신 때 이제 하는. 그럼 여기는 뭐냐면 과학은 왜 필요하냐? 빅데이터는 뭐냐? 빅데이터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좋냐? 근데 빅데이터의 문제는 뭐냐? 이런 거 합니다. 솔직히 교과에 들어있지 않으면 해야 돼?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있잖아. 있으니까 해야지.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텐데.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사회, 과학기술이 미래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며 그 사회적 쟁점, 예를 들어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막 이렇게 논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과학윤리, 이게 과학을 발전만 시키면 되냐? 과학자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져야 되는 윤리는 뭐냐? 이제 이런 에필로그입니다. 약간 중요도는 떨어지죠. 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도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 앞부분은 순서만 조금 변환된 정도입니다. 기존과 볼 때. 근데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 이 반응 열에 관련된 건 새로 들어왔어. 과거 화학 1에 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의 원래 생산과 수송이 있었어. 수송이 엄청 어려웠어. 근데 수송이 빠졌어. 너희들론 땡큐야. 그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좌를 어떻게 쌤이 가져갔냐 하면 쌤의 시그너처입니다. 인유패. 개념 인유패가 있고 실전 인유패가 있어. 그 다음에 로고샷. 쌤이 이제 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로고샷이라 그러면 뭐야? 농구에서, 이거 여학생들은 이런 거 싫어할 텐데 3점 라인보다도 훨씬 뒤쪽에 가면 NBA에는 그 구단에 로고가 새겨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코트에. 되게 멀어. 그럼 이제 진정한 슈터들은 마크가 안 붙으면 거기에서 바로 로고샷을 던지죠. 이게 성공률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 그게 핵심 테마 로고샷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고난도 파트만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 대성에서는 비상출판사 또 잘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자습서, 완자, 여기에 대한 강의까지 개념 인류패, 실전 인류패, 핵심 테마 로고샷, 완자 엘리웁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개념은 인류패로 정리하는 거야. 쌤이 강조하는 실전 개념 정립. 요 실전 인류패는 개념을 공부한 상황에서 이미지화하는 거야. 이거는 그야말로 이미지화. 이 단원에 이런 테마들이 정리 요약을 하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기출에 나와. 이런 느낌이지. 딱 이미지화. 핵심 테마 로고샷은 뭐야? 킬러 정리지.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킬러 정리. 완자는 꼼꼼하게, 또 이제 완자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 완자에 있는 모든 개념, 그 다음에 모든 문제, 뭐 예제, 유제, 심화문항 적용까지 단계적으로 연습하는 강좌입니다. 아무래도 시그너처는 인류패죠. 그리고 이제 뭐 완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보고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그래도 인류패이지. 그리고 학기 중으로 가면 실전 인류패. 왜? 정리했잖아. 이미지화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 너희들이 킬러 단원을 정리할 때 핵심 테마 로고샷. 이제 완자는 겨울방학부터 미안, 학기 중까지 뭐 열심히 차근차근 보는 강좌가 되겠죠. 그래서 인류패는 쌤이 계속 강조하는 정리, 그 다음에 이미지와 적용. 너희가 내신과 수능 1등급을 원한다면 이로 가야지. 근데 이제 쌤이 여기에 너희들을 위해 개념편, 그 다음에 문제편, 통합과학 원 개념 원 문제, 통합과학 투 개념 투 문제편 따로따로 나눠서 다 적용을 해놨고 이렇게 깔끔하게 손필기 노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너희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보면 디자인 이뻐요. 이거 쌤 돈 주고 한 디자인이야. 이거 이쁜 디자인이에요. 농구, 인류패, 인유어 페이스, 덩크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쌤 교재들은 다 표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편, 문제편, 손필기 노트,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해 놨습니다. 다음은 화학이야. 화학은 개정이 되면서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학의 입시에서의 위치가 달라졌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화학 1은 화학 2는 물론 이제 화학 2는 많이들 안 했지만 화학 1은 수능 과목이자 내신 과목이었거든. 근데 이제 화학은 내신 과목밖에 아니야. 그래서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거기에 연결돼서 화학을 좀 더 심화해 공부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1단원은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을 다루는 1단원은 과거랑 같아요. 거의 같아. 근데 2단원은 과거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앞쪽이 다 빠졌어. 이 앞에 있던 주기율, 원자의 전자배치 주기율, 그 다음에 이제 화학결합 내용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원래 화학결합이 엄청 자세히 있었어. 그 정도가 빠지고 바로 루이스 구조식이 나오면서 극성을 공부하며 분자의 구조, 성질을 다루는 걸로 바로 들어갑니다. 과거 화학원에 2단원, 대단원, 그리고 3-1 정도가 거의 없어졌다 보셔야 돼요. 요 3단원은 원래는 화학2에 있었어. 근데 얘가 넘어옵니다. 계정화학으로. 그래서 가역 반응에 대해 평형과 양적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 단원이 하나의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단원은 거의 원래 있던 단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농도,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래서 화학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여기 있잖아. 원자와 주기율 화학결합이 거의 삭제됐다 봐야 돼. 화학결합 내용이 조금 들어간 있는데 거의 줄어들어 있고요. 앞부분에 원자와 주기율은 완전히 삭제됐어. 근데 쌤이 인류패 강좌에서는 화학결합에 대해 이해가 없이 여기에 연결돼 들어가기는 어려워. 그래서 너희가 통합과학에서 이해는 했겠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 정리하면서 내용이 연결되게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단원이 있었고 지금 그 다음에 반응열 부분이 있었다고. 원래 4단원이. 4단원은 4나논 산염기,
그 다음에 반응열 세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4나논과 반응열이 삭제됐어요. 쌤, 얘 어디 갔어요? 이 진짜 중요한 데거든? 어디 간대요? 통합과학에 있잖아. 그러니 거의 통합과학에 있는 거는 주기율과 화학결합.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고 거기서 하니까 안 하겠다 이거야. 4나논과 반응열.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고 거기서 하니까 여기서 안 하겠다 이거야. 통합과학과 화학에서 겹치는 부분은 유일하게 산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쌤 생각에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에는 반드시 산염기와 중화반응 이 파트가 킬러 파트로 나올 것이다.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겹치잖아요.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과 수능 과목인 통과에서 화학에서 겹치는 건 여긴데 산염기와 중화반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며 삭제된 부분은 모두 통합과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인유페이는 개념 전개를 위해 화학결합 부분을 잘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화학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럼 뭐야? 아니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헬스장에서 쌤 맨날 끊어놓고 거의 하질 않지만 PT 받는다고 하잖아요. 피지컬 트레이닝. 그래서 기초 강좌. 너희가 중학교 때는 다루지 않았지만 화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인유패죠. 시그너처는. 그죠?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내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 가능하게 실전 개념 강좌. 그 다음에 여기도 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자가 필수 개념부터 여기도 난이도별 예제, 유제, 심화문항까지 쌤이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촬영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자까지 우리가 이제 되게 겨울에 이제 봐야 되겠죠. 너희가 통합과학을 공부하지만 빠른 친구들은 고1 겨울방학부터 조금씩 선택 과목들을 예습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하면 시간이 있는 겨울방학에 해야죠. 그 다음에 완자는 뭐 겨울방학이나 학기 중이나 좋습니다. 근데 뭐가 되건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을 메인으로 가고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고1 때 미리미리 예습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2학년이 돼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인유편은 이렇게 깔끔하게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개념편에 쌤이 중요한 부분은 쌤이 다 농구잖아. 타임아웃. 감독이 타임아웃 부르면 뭔가 중요한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타임아웃. 시험에 꼭 나올 내용들은 이렇게 딱 정리해서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잘 나눠놨습니다. 여기 문제편 문제들은 깔끔하게 수준에 맞게 심화적인 문제들까지 잘 들어가 있으니 화학에 너희의 예습뿐 아니라 2학년 때 내신 1등급에 반드시 필수적인 강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 화학에. 일단 쌤이 겨울에 물질과 에너지 이 교과는 개강을 할 거야. 쌤이 대치동에 현장 강의가 있거든. 그래서 촬영을 해서 저희가 오픈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가면 세부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기체, 액체, 고체들의 어떤 성질이 있고 특징이 있고 여기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용액은 어떤 성질이 있으며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화학 변화라는 게 왜 일어나는 게 있고 안 일어나는 게 있는지, 자발성과 에너지 관점에서, 그 다음에 화학 반응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며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하면 빨라지고 어떻게 하면 느려지는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과거 화학2 교과에 있던 것들을 테마별로 묶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 편도 이렇게 인유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요 물질과 에너지는 인유패 표지를 약간 거친 질감으로 좀 표현을 해봤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도 딱 쌤의 시그니처에 맞게 정리, 이미지와 적용
반드시 시험에 딱 출제될 내용만 정말 시간 낭비 않도록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방학에는 화학 반응의 세계, 진로 선택 마지막 화학 과목도 오픈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쌤이 잘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정리하고 열심히 자료 만들고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쌤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쌤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쌤이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불꽃남자 NK입니다. 대성마이맹 모든 과학에는 불꽃남자 NK가 있습니다.